환경과 기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책들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기후책 읽어드립니다. 이런 코너를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1부와 2부에서 나오셨죠. 오늘의 기후 시네마 레터의 오동진 선생님. 얼마 전에 책을 내셨어요. 불온한 영화를 위하여. 그 한 대목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 표지 제가 한번 보여드렸나요? 불온한 영화를 위하여. 총 80여 편의 영화 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는데요. 헤어질 결심, 서울의 봄, 헌트, 슬픔의 삼각형, 인어공주, 다음 소희 이런 익숙한 작품들을 평론가의 시선으로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위트 있게 풀어내셨어요. 여기서 오늘은 아름다운 습지가 배경이었던 미국 영화죠. 가제가 노래하는 곳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 선물도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오동진 선생님의 불온한 영화를 위하여 이 책 선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0999로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저희가 5분 선정해서 오동진 선생님 책 불온한 영화를 위하여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책을 낭독하기에 앞서서 영화 가제가 노래하는 곳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안 보신 분들도 있겠죠. 작품 설명을 좀 덧붙여 보면요. 이 작품은 늪지에서 혼자 살게 된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늪지에서 아주 오래된 집에서 혼자 살면서 어른이 되는데요. 이 주변의 늪지가 굉장히 다양한 생명들이 살아 숨쉬지만 사람이 살기는 힘든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왕따 비슷하게 이상한 아이 취급을 받죠. 평생 야생동물을 연구한 생태학자 델리아 오웬스가 70 가까이 되어서 소설을 썼는데 이게 첫 소설이었어요. 과학자의 첫 소설.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정말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 소설이 델리아 오웬스의 자전적인 이야기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가제가 노래하는 곳. 오동진 선생님은 어떤 시각으로 이 영화를 보셨을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제가 노래하는 곳. 자연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야기는 남자 체이스가 추락사한 시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습지에서 미식 선수 출신의 남자가 추락사한 것이다. 이 사체는 동네 아이들이 발견하는데 마치 스티븐 킹 원작의 영화 스탠 바이 미의 첫 장면과도 같다. 보안관 2사람이 탐문을 시작하고 이 보안관들은 남자 몸에서 나온 붉은색 털실 한 오라기를 근거로 습지에서 홀로 살아가는 여성 카이아를 유력 용의자로 체포한다. 영화는 카이아의 재판 과정을 추적하면서 여자가 자신의 짧은 인생을 되돌아보거나 변호사 밀턴에게 지난 10년의 삶을 들려주거나 진술하는 플래시백 기법을 따라 진행된다. 처음에는 미스터리 살인극으로 시작한 영화가 곧바로 서정적인 서사시를 이어나가는 것이다. 카이아, 주변 마을 사람들에겐 습지 소녀라고 불리는 캐서린 데니얼 클라크는 습지에서 혼자 살아간다. 엄마는 폭력적인 남편 때문에 아이들을 버리고 떠났고 언니 둘과 오빠도 떠났고 모든 비극의 장본인인 아버지마저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완벽하게 홀로 살아가게 된다. 엄마가 떠났을 때가 1959년. 이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법정에 선 게 1969년. 이 10년 동안 카야는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면서 카야가 아닌 미스 캐서린 데니얼 클라크가 된다. 카야에게 처음 글을 가르쳐준 사람은 동네 꼬마로 같이 자란 첫사랑 남자 테이트다. 육체적인 사랑을 시작한 것은 체이스가 처음인데 유일하게 그녀를 친자식처럼 대해준
잡화점을 하는 흑인 부부 점핑과 메이블이 있다. 하지만 삶의 모든 것을 가르쳐준 주인공은 바로 습지, 그러니까 자연이다. 카야는 글을 알게 되면서부터 자연을 기록하고 그리기 시작한다. 깃털 하나만으로 어떤 새인지 알아차리고 작은 껍데기만으로 주로 어디서 서식하는 조개인지를 알 정도로 습지 전문가가 된다. 카야가 쓰고 그리는 글과 그림은 엄청난 유명세를 얻게 된다. 1959년에서 69년 사이 카야의 습지박 세상은 격렬함 그 자체였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바깥에서는 2차 대전 이후 민권 사상이 대두하면서 기존의 기득권층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다. 존 F 케네디와 로버트 케네디, 말콤 X와 마틴 루터 킹이 암살되던 때도 바로 이 10년간이다. 그래서 지지리도 못나고 폭력적이며 알코올 중독자인 카야의 아버지 말이 어느 정도는 타당하게 들린다. 2차 대전 참전자인 아버지는 카야에게 늘 이렇게 얘기한다. 바깥 세상은 무서운 곳이야. 늘 조심해야 해. 꼭 아버지 말 때문은 아니지만 카야는 습지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낀다. 습지를 결코 떠나려 하지 않는데 자기를 버리고 떠난 엄마와 언니들, 특히 오빠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오빠 조디는 훗날 군인이 되어서 카야를 다시 찾는다. 돌이켜보면 모두가 카야를 버린다. 심지어 그렇게 사랑했던 테이트조차 도시로 대학 생활을 하러 가서는 잠시이긴 했지만 그녀를 버린다. 체이스란 마초맨은 그녀를 때리고 짓밟아 차지하려고 했으니 사실상 그녀를 버린 셈이다. 그리고 의문의 죽임을 당한다. 엄마와 가족 모두 그녀를 버릴 때 유일하게 카야를 버리지 않은 것은 습지다. 자연은 그녀를 배신하지 않는다. 자연과 습지는 카야를 차별하지 않으며 카야를 그냥 다른 존재로 받아들인다. 카야가 자연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 자연 역시 카야를 있는 그대로 품에 안는다. 그 단순하고 진실한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카야가 자연에서 느끼는 건 자연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늘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카야도 세상과 삶의 진리를 늘 변화하는 것에서 찾으려고 한다. 새의 부화처럼 조개가 썰물과 밀물에 휩쓸려 자리를 바꾸는 것처럼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변화하는 것을 묵묵히 받아들이려고 애쓴다. 하지만 사람과 세상은 그렇지 못하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세상이, 마을 사람들이 그녀에게 가혹하게 구는 이유다. 변호사 밀턴의 얘기대로 지난 25년간들은 모든 악소문으로 카야를 판단하기보다 성장하고 변화한 지금의 카야 모습에서 진실을 찾아야 하지만 세상은 결코 그렇지가 않다. 자신들만의 잣대로 카야라는 여자가 야생에서 살면서 몸을 헤프게 굴려서 결국 남자를 죽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자신들의 시스템에 들어와 있지 않거나 자신들의 시스템이 저 한 사람 때문에 바뀐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극렬하게 광적으로 반발한다. 집단 광기를 작동시킨다. 소설 가재가 노래하는 곳은 하퍼리가 썼던 앵무새 죽이기의 2020년판 작품이며 영화 가재가 노래하는 곳은 그레고리 팩 주연의 1962년작 알라바마 이야기의 현대판 작품이다. 밀턴 변호사 역의 데이비드 스트라탄에게는 묘하게도 앵무새 죽이기의 핀치 변호사 역의 그레고리 팩의 느낌이 난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이 영화를 만든 올리비아 뉴먼은 고전 작품에서 캐릭터의 이미지를 가져왔을 것이다. 가재가 노래하는 곳은 한간에 떠도는 잘못 얘기처럼 자연의 아름다움을 얘기한 환경 영화가 아니다. 자연의 풍광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아름다움 안에 있는 속살은 얼마나 찢기기 쉽고 상처받기 쉬우며 그래서 삶 자체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자연으로부터 벗어나 문명화되고 현대화됐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아픈 각성의 바늘을 찌르는 영화다. 지성의 비관주의로 살아가되 의지의 낙관주의를 잃지 말아야 함을 주인공 카야는 일생을 통해서 웅변하고 있다. 2022년 말 극장에서 개봉한 작품 가운데 최고의 수작이다.